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늦깎이 결혼으로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던 광숙과 한동석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쌍둥이 소식부터 절대 아니길 바라는 한동석 회장의 심상치 않은 건강 이상설까지. 그리고 가장 먼저 결혼했지만 남모를 아픔을 간직했던 미순에게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가슴 저릿한 사연이 뒤섞인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광숙과 동석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쌍둥이 소식. 늦깎이 결혼이라더니 이 부부 제대로 화끈하네요. 벌써부터 알콩달콩 신혼 분위기에 쌍둥이 태교까지 염장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광숙은 아직 태도 안 나지만 사랑스러운 배만 봐도 자동 미소 장착입니다. 40 훌쩍 넘어 임신이라니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내가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혼잣말에 눈시울까지 붉힌다고 해요. 그때 뒤에서 짠하고 나타난 남편 동석, 우리 한해 한 달이 엄마 닮아서 예쁠 거야라며 능글맞게 속삭입니다. 광숙도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아빠 닮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이쁠까요? 이라며 받아치는데 아이고 두 분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쌍둥이 이름이 태몽에서 나왔다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한 회장 꿈에 태양과 달이 한나란시에 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해와 한달. 우리 허니문 베이비들. 이라는데 광숙은 그럼 우리 쌍둥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네요 라며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결 한봄과도 동일한 외자였죠. 처음 쌍둥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관입니다.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하는데 광숙은 입을 떡 벌리고 한 회장은 쌍둥이요? 진짜요? 라며 얼떨떨해하죠. 그러더니 동석은 갑자기 광숙의 손을 덥석 잡고는 여보, 당신은 복덩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나한테 선물해줘요? 라며 감격의 포효를 했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상 제일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광숙의 이마에 뽀뽀까지 하는 한 회장의 모습은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어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었죠. 쌍둥이 소식에 세상 다 얻은 듯 행복해하는 한 회장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태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광숙의 입덧이 시작하게 되죠. 새벽에 광숙이 복숭아 한마디 뱉으면 잠옷바람으로 24시간 마트 직행하는 한 회장님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복숭아, 자두, 망고를 한 알음 사오며 우리 한해 한 다리가 먹고 싶었어요? 라며 애교 말투로 말하다가도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광숙이 자다가 말고 새벽 2시에 매운 떡볶이가 당긴다고 하면 동네 맛집 떡볶이를 김이 모락모락 나게 포장해 오는 한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은 이미 먹거리 창고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냉장고는 다양한 과일,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초콜릿도 여러 가지에 젓갈이 먹고 싶대서 사왔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우웩하며 빨리 닫으라던 광숙 덕분에 뚜껑 뜯긴 채 손도 안 댄 젓갈이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유산균 챙겨 먹어야 한다며 요거트, 요구르트로 가득하고 분식인 떡볶이, 김밥, 만두가 줄을 섭니다. 하지만 입덧은 역시 변덕의 여왕이죠. 한 회장이 혹시나 늦을까 불이 나게 사오면 광숙은 막 먹고 싶다가도 냄새를 슬쩍 맡고서는 여보. 미안해요. 이것도 못 먹겠어요. 라고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동석은 그런 광숙의 모습조차 너무도 사랑스럽죠. 그럴 때마다 동석은 동서들하고 나눠 먹어도 되고 자기가 먹어도 된다며 광숙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익살스러운 답변에 광숙은 웃음이 빵빵 터졌죠. 한 회장의 놀라운 사랑꾼 면모는 한봄과 한결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한 회장의 팔불출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광숙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그럴 것이 동석이 외출만 했다 하면 영락없는 팔불출 예비 아빠 되는 것이었죠. 언제 어디서든 지나가던 이웃을 만나면 내가 곧 아이 아빠가 될 거라라는 멘트를 꼭 붙인다는 거였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먹을 걸 주문해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건지 한동석 회장의 입꼬리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광숙 은 옆에서 얼굴 붉히며 여보, 제발 그만.
라고 속삭이지만 그녀도 그의 모습에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동석은 아기용품 쇼핑할 때도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니 분홍색, 파란색 아기 옷 한 무더기 사와서 한 해는 이거, 한 달은 이거 입힐까? 라며 신나합니다. 아기 침대, 유모차, 장난감까지 이미 풀 세팅이 되어서 아기 방은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사와요. 더 사오면 어디다 두게요? 라며 광숙은 핀잔 아닌 핀잔을 주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 둘의 모습은 이제 막 사랑하는 그 어느 신혼부부보다 사랑스러웠습니다. 한편 한 회장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지만 광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동석이 부쩍 눈을 자주 비비고 찌푸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광숙은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서류를 볼 때면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기도 했고 운전 중에도 가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여보, 요즘 눈 많이 불편해요? 안과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광숙이 조심스레 물으면 동석은 그저 괜찮아, 여보. 나이가 드니 침침해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속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큰 병이라도 얻은 건 아닐까? 이제 막 행복을 시작하려는 이 순간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쌍둥이 태동을 느끼며 행복에 젖어 있다가도 문득 동석의 침침한 눈빛이 떠오르면 광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석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눈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광숙이 걱정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광숙은 그에게 병원에 가자고 재촉했지만 동석은 괜찮아,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태교에만 신경 써. 라며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숙은 그의 말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동석 씨는 광숙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광숙이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행복한 임신 기간에 방해가 될까봐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듣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제안했고 동석은 묵묵히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걷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호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칠 뒤 동석은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 상태가 생각보다 진행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술을 권했습니다. 극심한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 진단은 맞았지만 노안으로 치부하기에는 증상이 잦았던 것이죠. 한동석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광숙과 쌍둥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광숙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술 당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는 조심스럽게 광숙을 불렀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 광숙의 얼굴에서 화색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걱정할까봐 그랬지. 별거 아니야. 극심한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라고 하더라. 오늘 간단한 시술을 받을 거야. 광숙은 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일시적인 눈의 피로라는 말에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시술이라는 단어에 다시금 걱정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큰 병 아니고요. 시술이라고 하니까 또 걱정되네. 그녀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병이라는 사실에 그동안 쌓였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동석은 그런 광숙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걱정할까봐 말 못한 거야. 시술이라고 해도 그냥 눈에 영양주사 좀 맞고 레이저로 피로 풀어주는 정도래.
당신이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광숙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술 받고 나면 눈도 더 밝아지고 우리 쌍둥이 얼굴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들 옆에서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광숙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찜찜했던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석의 건강을 더 살뜰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하는 광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교에 너무 힘을 쏟는 그에게 미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면서 밉지 않게 눈을 흘기곤 동석의 품으로 쏙 들어가는 광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석은 광숙의 배에 귀를 대고 쌍둥이 태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혜야, 달아, 아빠 목소리 들려? 라고 조심스레 속삭이면 광숙은 동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신 목소리면 쌍둥이도 벌써 웃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동요까지 부르는 한 회장님. 그 서툰 노래에 광숙은 결의와 봄이 들을까봐 부끄러워 노심초사하면서도 아빠가 자식한테 노래 불러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오히려 광숙을 놀리는 한 회장님이었습니다. 광숙은 늦게 만난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동석은 그런 광숙을 바라보며 여보라는 호칭과 함께 쌍둥이랑 평생 이렇게 웃고 행복하자며 다짐했습니다. 벌써부터 꿀 떨어지는 광숙과 동석 부부의 신혼생활이 좌충우돌 쌍둥이 육아 예행연습으로 시작된다니 이 행복한 마음 가득 안고 있기 무섭게 한 회장의 눈 건강 소동까지. 한봄과 강수의 핑크빛 로맨스 아직 눈치 못 챈 한 회장님, 아니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주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한편 외출만 했다 하면 한 회장의 두 손은 빌 틈이 없었는데요. 영락없는 팔불출 예비 아빠입니다. 광숙의 집은 매일이 축제 같았습니다. 한동석 회장이 아낌없이 사들이는 아기용품과 먹거리 덕분이었죠. 냉장고는 터질 듯했고 아기방은 이미 작은 백화점처럼 변모해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 넘치는 사랑과 물건들을 보며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다 어디다 쓰지?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동서들에게 향했습니다. 동서,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도 돼. 독수리 술도가를 찾은 광숙의 손에는 한가득 먹음직스런 음식이 가득했고 사고 또 사서 중복 제품이 많은 아기용품들도 들려 있었습니다. 광숙의 말에 옥부는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었어요. 와, 큰형님, 이 떡볶이 진짜 끝내줘요. 그녀는 커다란 접시에 떡볶이를 수북이 담아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입덧으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가 했더니 떡볶이만큼은 예외였던 거였어요. 아이용품은 살짝 뒤로 밀어두고 세 명의 형님 동서지간은 복스럽게 먹는 옥분을 즐겁게 바라보며 젓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젓가락질 한 번에 접시가 싹싹 비워지는 옥분의 모습은 언제 봐도 유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미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과를 내오면서 조용히 만두 하나를 집어들고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만두의 따뜻한 김이 그녀의 손끝을 감쌌지만 미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광숙은 그런 미순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광숙과 한동석의 행복이 부러움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과거가 광숙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전남편의 배신, 전남편이 저지를 비서와의 외도, 그리고 그 비서의 임신 소식까지. 광숙은 미순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미순은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되었던 자신과 다르게 해외 주재원으로 가 있던 남편의 집에서 남편의 아이를 이미 낳아 기르고 있었던 비서를 보며 바로 담담하게 이혼을 선택했었습니다. 겉으로는 전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었지만 그 아픔은 결코 담담하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때 되면 시집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간 것일 뿐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컸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 타령하는 시댁에 자식 타령하는 남편이 가끔 몸서리치게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난임 시술이라 할라치면 작은 배에 수북히 박히는 바늘들이 못내 서러워 엉엉 울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임신이라는 단어는 미순에게 과거의 기억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결국 불임 진단을 받았던 그녀에게 다른 이의 임신 소식은 언제나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물지 않은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동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으면 광숙은 속으로 미안함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쉽게 쌍둥이 임신이라는 기적을 선물 받았는데 미수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미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착하고 여린 미순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작은 형님,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더 먹어요. 옥분은 미순의 어깨를 살짝 끌어안으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옥분의 발랄한 기운에 미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옥분과 미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활기찼고 미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형님, 이 복숭아 어때요? 아기한테도 좋다는데 우리도 먹고 큰형님께 좀 보낼까요? 옥분은 탐스러운 복숭아를 미순에게 건넸습니다. 미순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좋은 걸로 몇 개 사자. 큰형님이랑 같이 먹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수는 옥분의 때묻지 않은 발랄한 모습에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분은 생각 없어 보이다가도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순에게 혹 무슨 일이라도 생길라 치면 쌍심치 켜고 먼저 달라드는 게 옥분이었습니다. 천수의 전화이프의 머리카락도 쥐뜯어 놓고 잡아챈 것이 바로 옥분이었죠. 철없는 친동생 같아 미수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장에 퍼지는 두 사람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잠시나마 미순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옥분은 새우젓 가게 앞에서 이것도 살까요? 맛있어 보여요. 라고 신나게 말했고 미수는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시장 한쪽에서 미수는 문득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휘청거렸고 옥분이 놀라 형님 하며 황급히 미순을 부축했습니다. 미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옥분은 당황하며 미순을 이끌고 근처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약국에 들어서자마자 미순은 차가운 약국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약사는 미순의 안색을 살피더니 몇 가지 증상을 물었습니다. 미순은 멍한 상태로 자신의 증상들을 읊었습니다. 최근 발걸이가 늦어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과거의 실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한 줄만 떴던 테스트기를 붙잡고 숨도 못 쉬게 울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불임 진단 후 몇 번이나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가 결국 아니라는 잔인한 결과를 마주했던 기억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또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지 마, 미순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약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망설임 끝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지만 차마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녀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약사가 미소를 지으며 건넨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신 초기 증상 같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미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없이 자신을 부정했지만 며칠 뒤 결국 그녀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 침대에 누워 초음파 화면을 바라보는 미순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의사의 손이 그녀의 배 위를 움직일 때마다 미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축하드립니다, 산모님. 아기가 생겼어요. 미순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화면 속 희미한 점이 그녀의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임 진단, 전 남편의 배신, 그 모든 아픔을 겪고 난 뒤 그녀에게 이런 기적이 찾아오다니.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오는 순간 미수는 가장 먼저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 그리고 남편 천수를 떠올렸습니다. 광숙의 따뜻한 배려, 옥분의 발랄한 웃음,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던 천수의 따뜻한 위로들이 미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 모든 아픔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녀에게 이 기적을 선물한 듯 했습니다. 흐느끼는 미순의 손을 의사가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기적이 맞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확인한 미수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현실감이 없는 듯 멍하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정말 나에게 아기가 생겼어. 수없이 되뇌었지만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 바로 남편 천수였습니다. 천수는 미순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아픈 이혼,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던 불임 진단.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미순의 아픔을 천수는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미순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였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그저 미순만 있으면 된다고 늘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천수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혹시나 그가 너무 기뻐하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아니면 자신처럼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천수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미수는 애써 평온한 척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천수는 그런 미순의 불안한 기운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창백하네. 천수는 따뜻한 손으로 미순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미순은 천수를 보며 살풋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천수는 미순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지. 내가 저녁 차릴까? 그의 다정함에 미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미순은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순은 천수를 안방 침대에 앉히고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분위기에 천수는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천수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점처럼 작은 새 생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수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수는 천수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순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혹시 기뻐하지 않으면 어쩌지?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순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하게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천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응, 여보,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생겼다고 축하한다고. 천수는 미순의 두 손을 부여잡고는 꽉 안아주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이 미순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순은 천수가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순이 그동안 홀로 견뎌야 했던 아픔과 고통을,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깊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순아,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미순의 손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아는데. 이렇게 기적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미수는 천수의 품에 안겨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포근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는 천수의 사랑이 그녀에게 이 기적을 선물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천수는 미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이마에, 눈가에, 그리고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미순아,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다 보상해줄게. 우리 아기랑 당신이랑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굳건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수는 천수의 품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새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천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녀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순과 천수의 집은 눈물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미수는 광숙과 옥분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옆에는 천수가 굳건히 지키며 미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광숙은 가장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미순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동서 정말 축하해. 정말 정말 잘 됐어. 광숙의 진심 어린 축하에 미수는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옥부는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형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형님 우리 아기들 같이 키워요. 라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뛰는 그녀를 말린 건 흥수였습니다. 좀 자중하라며 옥분을 말렸죠. 그녀의 순수한 기쁨은 미순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없이 미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천수는 이제부터 집안일은 남자들이 다 한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옥분과 미수는 가벼운 운동 외에는 그저 놀고 편히 쉬어야 한다면서요. 남자들이 고군분투해야 한다며 천수는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천수의 사랑과 행복에 미수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회장이 광숙이 동남아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 한가득 망고와 파인애플, 리치, 코코넛 한가득 들고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서 미순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천수 동생 축하한다며 다 함께 아빠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아기 천국이네. 쌍둥이의 천수 동생이 아빠까지 되고 경사가 겹쳤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숙은 한 해와 한 달을 위해 준비한 아기 옷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큰동서 아기 것도 같이 준비해야겠네. 어쩜 좋아, 너무 예쁘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안함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모여 미래를 꿈꾸며 아기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함께 뛰어놀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미수는 천수의 품에 안겨 따뜻한 가족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새 생명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했지만 가장 늦게 기적을 만난 미순.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